여러분, 대한민국의 7월 수출 엄청났습니다. 554억 4천만 달러. 그야말로 65년 만에 월간 기준으로는 가장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56년 이래니까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었죠. 그때부터 다 따져도 7월 기준으로, 월간 기준으로는요, 지금 65년 만에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수출이 진짜 새로운 역사를 쓴 것은 분명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보면요, 29.6%가 늘어났습니다. 29.6%.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이야기했던 2017년 9월보다도 지금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7년 9월이 551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7월은 554억 달러. 굉장히 3억 달러가량 더 많지요. 지금까지 500억 달러를 넘겨서 월간 기준으로 최고치를 계속했던 데가 2018년 549억 달러 이후로 그리고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2021년 들어서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3월에는 537억 달러, 2021년 6월에는 548억 달러, 그리고 급기야 2021년 7월에는 554억 달러를 달성을 했지요. 어쩌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수출이 회복 수준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8년 대비, 그리고 2019년 대비하면, 2020년 대비하면 당연히 올라갔지만 그 전년도를 대비하면 회복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점점 좋아지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점점. 실제로 말입니다. 품목별로도 보면 굉장히 달라진다는 걸 보입니다. 예년 대비입니다. 예년 대비 정감률이 1년 전하고 대비해 보니까 얼마나 달라졌느냐, 이렇게 보니까 반도체는요 110억 달러 정도를 했는데 39.6%나 증가했어요.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석유화학은 59.5%가 증가했지만 이거는 그 당시에 유가가 워낙 떨어지고 이제 그런 걸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59.5%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회복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나 일반 기계는 44억 5천만 달러, 18.4%가 늘어났고요. 자동차도 반도체가 모자란다는 이 와중에도 41억 달러, 12.3%가 늘어났습니다. 석유 제품은 앞서 제가 설명한 대로 73%가 늘어났지만 회복되는 수준이다. 자, 철강이 31억 5천만 달러, 41.5%예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철강이 이 정도 늘어났다는 것은요, 경제가 회복된다는 신호입니다. 경제가 회복된다는 신호. 차 부품도 35% 늘어났는데 마찬가지고요. 선박은 9.3% 늘어났고요. 디스플레이는 38%가 늘어났습니다. OLED에 대한 수출이 잘 된다는 이야기죠. 컴퓨터도 26.4%가 일어났고요. 바이오 헬스도 27.2%. 전체적으로 보니까 2차 전지까지, 2차 전지는 31.3%거든요. 전체적으로 고르게 늘어나고 있죠. 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수출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수출이. 그만큼 수출에 대한 어떤 우리의 기대는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실제로 말입니다. 수출이 이렇게 늘어난 데는 교역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보복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난리를 친 탓이죠.
세계무역기구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세계 교역 누적액이 27%나 상승했어요. 27%. 그러니까 교역 물량이 엄청 늘어나고 보복 소비가 늘어나니까 우리 수출도 엄청 많이 됐다. 이런 얘기죠. 게다가 물건이 귀하니까, 제품이 귀하니까요. 예, 제품에 대한 단가까지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단가까지도. 판매 가격이 반도체 가격도 올라간 데다가 IT 제품들 있죠. 비대면의 어떤 필수 제품들,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 비대면 IT 기기들, 여기도 굉장히 수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수출이 무역 적자가 우려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무역 적자 굉장히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낙관할 수만 없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은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굉장히 불안한 수순으로 가져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7월에 수입이 늘어난 거 보세요. 수입이 늘어난 거. 7월에 수입도 38.2%나 늘어났습니다. 수출도 29.6%가 늘어났지만 수입이 오히려 지금 더 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36억 7천만 달러거든요. 수출은 554억 4천만 달러지만 이렇게 되면 여러분, 무역수지는 어떻게 될까요? 무역수지는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수출을 많이 한다고 지금 그야말로 호들갑 떨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 조금 위험하게 본다는 뜻이에요. 하반기 수출을 좀 위험하게 본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충격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가능합니다. 왜냐? 6월 대비 7월 무역수지 흑자액을 보면요, 반토막이에요. 17억 6천만 달러거든요. 17억 6천만 달러. 이거는요, 6월에 44억 5천 100만 달러에 비하면 반토막보다도 더 떨어졌습니다. 44억이었거든요. 44억 5천 100만 달러였는데 7월의 무역 흑자액은 17억 6천만 달러였으니까 적자 규모가 아니라 흑자 규모가 완전히 쪼그라드는 거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우려가 많습니다. 수출을 많이 하고 많이 늘어나는 건 좋지만 적자 규모가 난다는 거, 적자가 난다는 것은요, 어째 보면요, 이게 충격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적자가 난 적이 2018년 하반기에 2008년 하반기에 적자가 난 적이 있어요. 만약에 하반기에 적자가 난다 이러면 13년 만에 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좀 비극이지만 가능하다고도 생각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보세요.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는요. 수입이 46.1%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65억 2천만 달러였어요. 수출은 32.8%가 늘어나서 325억 8천만 달러예요. 적자 규모가 39억 달러나 났었거든요. 그런데 10일 만에 회복은 됐지만, 회복은 돼서 17억 달러의 흑자를 냈긴 하지만 이거 만만치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저는 정부가 이 수입에 개입을 안 했었기를 빌지만, 너무 갑자기 10일 만에 39억 달러의 적자가 17억 달러의 흑자로 반전되는 게, 와, 이렇게 될 수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의심은 들지만 있는 지표대로 보자고요. 있는 지표대로. 분명한 것은요,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39억 달러 적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7월 전체적으로는 10일 만에 달라졌기는 하지만 17억 달러. 17억 달러라고 하더라도
결국은요 17억 6천만 달러지만 적자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 그래프를 보면 야 이거 아직 심상치 않구나 이제 피크아웃 아니냐 정점을 지난 것 아니냐 그런 해석이 지금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0년 7월까지만 하더라도 수출이 마이너스 7.1%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3월부터 뭐 계속 흑자를 내기 시작해 두 자리 흑자, 두 자리 상승률. 2021년 3월에는 16.4%가 늘어났고요. 4월에는 41.2%, 5월에는 45.6%가 늘어나고 6월에는 39.8%가 늘어났거든요. 작년이 4월, 5월, 6월이 최악이었거든요. 작년 4월, 5월, 6월에는요. 뭐 20% 이상 빠진 거는 우스웠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저효과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정도 기저효과가 빠진 7월에 들어와서는 실제로 늘어나는 건 맞아요. 실제로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무역 수지가 형편없다. 게다가 지금 보시다시피 증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증가율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게 되면요. 하반기 우리 무역도 심상치 않다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서 하반기 수출에 대해서 전망을 했습니다. 하반기 전체적으로는 14억 달러의 무역 적자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이 아니죠. 예상을 했어요. 예상.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수출이 상반기만큼 지금 따라가지 못한다. 생각했던 것만큼 보복 소비가 그렇게 심각하게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고 델타 변이에 대한 확산 때문에 경제 특수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거든요. 실제 말입니다. 대만의 시장조사기관이 있습니다. 트렌드포스라는 회사예요. 이 트렌드포스라는 회사에서 비대면 경제 수혜 품목이라고 이야기하는 D램, 이 가격을 조사를 해봤더니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결국 말입니다. 결국 이게 피크아웃이라고 해서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모양새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대한민국은 또 원자재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원자재 의존도가 해외에서 거의 뭐 90% 이상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상태에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면 지금처럼 무역 수지가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지요. 일부 반도체, 일부 품목들, 반도체 빼놓고는 원자재 비용이 그만큼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 수출이 과연 정부가 예상한 대로 뭐 단군일의 최대를 기록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단군일의 최대를 기록할지 조금 더 두고 봐야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내수가 또 시원치 않잖아요. 내수가 시원치 않으니까 이게 계속 갈란지 이것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수출은요 당분간 버텨줄 겁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수출이 적자로 반전하게 되면 이게 내수가 위축되는 것과 맞물려서 우리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